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수와 관련해서 절세하는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내야 한다.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양은 다 다르다.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엔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개그맨 김기욱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서울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토크 콘서트로 약간 프리하게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나 저는 네네. 이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질문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의원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어요. 아하. 네. 네. 저는 말문이 막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한번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의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균 의원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과 재밌는 토크 한번 해보고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강연해 주실 정재훈 푸드라이터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약사하면서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이따 물에 대한 강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환경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 또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환경과 물에 관해서 모든 일을 다하는 위원회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자, 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수질 오염이나 수량 확보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일을 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름에서 딱 그런 게 연상이 되죠. 너무 똑부러지게 말씀해. 네, 내 딸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 똑부러져가지고, 예, 그잖아요. 육아도 안 하면서.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찾아봤는데 서울시 공원 관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원 관리. 네. 어.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부위원장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공원 얘기도 해주셨고 에너지 그리고 물 그리고 한강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 그러한 것들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모두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처리한 조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그러니까 아리수와 관련해서 절세하는 그러니까 수돗물을 작게 쓰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줄인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는 절수 시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보면 한강 공원을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지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강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그 관련된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서울 시민에게 수돗물, 뭐 한강,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동안의 공원에서의 상행위가 100%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일부는 공공기관에서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공익 목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호하려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좀 귀찮잖아요. 이 귀찮음을 감수하고 정말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의문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푸드라이터 정재훈 약사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우리가 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강상의 지식, 또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재훈 약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많이. 살이 그렇지. 찐 사람들은 살이 빠지고 그래서 그러려면 생수통을 달고 다녀야 된다. 하루에 2리터씩 한 달 동안 매일 물을 마신 결과 이런 게 나오죠. 사실일까요? 물 얼마나 드세요? 저는 2리터까지는 안 먹는데요. 네. 그래도 뭐 생각날 때마다 먹는 편이라서 네. 뭐 정확하게 재지는 않습니다만 목마르게 살지는 않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얼마나 드세요? 저는 2리터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1리터가. 네. 그래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은 얼마나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수시로 마시거든요. 음료보다는 물을 훨씬 많이 마시는. 목마르면은 마시고 목마르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마시는 게 이상적인지에 대한 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체의 몇 퍼센트가 물로 돼 있냐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좀 크게 잡으면 절반에서 60% 정도까지가 물입니다. 장기별로 수분 함량이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피의 수분 함량,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높은 장기들이 있고 뼈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한 20-30% 정도는 수분으로 돼 있어요. 물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물이 있어야지 피부가 탄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 자체가 우리 몸의 빌딩 블락,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 기능을 한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녹여가지고 또 화학 반응도 일으키고 반응 물질을 운반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겠죠. 또 물이 있어야 영양소 노폐물 운반하고 치우고 체온 조절을 하는데도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지 윤활도 되고 충격 흡수제로 작용도 하는데 그래서 눈이 빡빡한 건 이제 안구 건조증 증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물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마셔야지 이런 역할을 할까요? 영국에서 굉장히 정론지 중에 하나인 가디언지에 2011년에 기사가 실린 건데 하루에 물을 8잔을 마셔야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출발점은 1940년대 50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 한 잔이 보통 기준이 8온스거든요. 8온스면 우리나라 환산하면 한 240ml 정도 됩니다. 8온스 컵으로 물을 하루에 8잔 정도 마셔야지 건강에 유익하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가 1940년대인데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특히 정말 죄송한데 의사 약사가 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이 일반 국민이 다 8잔 마셔야 된다. 또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해왔던 거죠. 하루에 물을 8잔 마셔야 된다는 건 오해다. BMJ라고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에서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인데 여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런 메디컬 미스, 잘못된 의학적인 통념 해가지고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하루에 물 8잔 마셔야 된다. 하루에 물 몇 잔 마셔야 될까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답이에요. 인류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까지 측정을 해가면서 물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큼을 쓰는지에 대한 거를 보니까 사람마다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양은 다 다르다. 주로 나이, 키, 체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활동량, 환경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자꾸 물을 마시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수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게 정수된 물이잖아요. 환경 문제가 생기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시면 또 물을 써야 돼요. 물을 마셔서도 낭비하고 물을 버리면서도 낭비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수분이 아니야. 아메리카노는 수분이 아니야. 그래서 물을 또 마셔요. 카페인도 하루에 한 300에서 400mg 정도까지는 적정선인데 그 정도 마셨을 때는 수분 섭취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이제 그 마시고 나가지고 수분이 보충이 약간 된 건 마찬가지고 커피라고 해서 덜 되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 커피가 색깔이 진한 거고 물이 회색인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물을 불필요하게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성인은.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탈수 증상에 조금 더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은 물을 의식적으로 좀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 물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 많이 마시면 약이 더 빨리 빠져나갈까요? 아, 약이 빨리 빠져나간다.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물 많이 마셔가지고 도핑 같은 거 피하려고 물 많이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핑을 안 해봐가지고. 네, 물을 많이 마신다고 약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에서 약의 농도는 낮아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약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농도가 진하면 소변에서 결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그런 결정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고 농도가 낮아지니까 신장에서 독성이 좀 줄어들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 모든 약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약은 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할 때 있거든요. 이때 기준은 하루 6잔에서 8잔인데 이때는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지 신장 독성도 예방되고 이제 부작용 줄어들어요.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알약 그냥 삼키잖아요, 멋있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가다가 식도 점막에 만약 알약이 달라붙으면 잘못하면 천공이라고 식도 점막에 구멍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플라스틱으로 섭취하게 되는 양이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평상시에 자칫 잘못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데 주요 섭취원이 뭘까요?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네. 네. 페트병. 네. 네.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이요. 또 네. 그럴 수 있겠다. 캔 음료요. 근데 이제 해산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외로 정답은 생수병이에요. 열대 많이 생겨요. 미세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안 마시고 열고 닫고 하면 그때마다 생겨요. 생수를 굳이 플라스틱 병에 든 걸 마실 때는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좋고 아니면 따라서 마시는 게 좋고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관련해서 연구가 나온 게 여기 2014년 연구인데 미세 플라스틱 섭취면에 있어가지고 물을 끓여서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을 끓이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이온들의 미세 플라스틱이 달라붙어가지고 침전이 되니까. 또는 집에서 정수된 물을 드시거나 환경을 생각하면 그냥 물을 끓여서 드시는 게 더 좋긴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건강에 적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어떻게 마시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영균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그동안 제가 물을 수시로 잘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좀 과하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대부분 차량에 이제 물을 가지고 다니면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셨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은 생명이다.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좀 주시는 것 같아서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 질문도 괜찮고, 뭐 강의 들은 소감. 나이나 체형에 따라서 마셔야 되는 물량이 달라진다고 해주셔서 그 기준이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신장 쪽에 있는 시스템에서 갈증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수분이 언제 얼마큼 필요한지를 충분히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데 참고 물을 안 마시는 건 안 좋은 거고요. 보통은 갈증을 기준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물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회 이름에 수가 들어갔잖아요. 이 물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걸 다루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물은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마셔도 됩니다. 왜냐? 그 근거는 WHO에서는 그 수질 검사 먹는 물이 검사가 166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준의 2.2배가 넘는 300개 이상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명품의 물 우리 서울시가 하는 아리수 믿고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리수물 명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영화 대사 같았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 물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요. 약간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나는 대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물 절약에 관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실천하시는 거는 뭐가 있으신가요? 먼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접근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에 대한 거는 좀 실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치할 때 컵으로 물 받아서 쓰고요. 머리 감을 때도 필요한 물만 쓰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환경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가 생기고 바뀐다라는 이제 신념이 있어서 오늘부터 우리 어여쁜 청년분들께서도 양치질 할 때 컵에다 물 받아서 쓰셔요. 물을 전략하는 방법이 있다. 나만의 방법이 있다. 요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있어요? 예전에 무도에서 그 길씨가 약간 생활하는 장면에 따라서 무도 다른 멤버들이 좀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되게 길씨가 샤워를 30분 이상 넘게 하니까 갑자기 빙하집이 녹는 장면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서 그 이후부터는 꼭 샤워를 할 때 한 번에 물 적시고 다 끝내고 해서 1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멋있다. 잘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잘했다. 한강 공원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한가요? 한강에 공원이 많잖아요. 혹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서울시 한강 공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많죠 뭐. 야,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딩동댕 11개입니다. 11개요? 11개입니다. 11개라니까 11개가 생각보다 이제- 적은데요? 예. 한 30개 있을 줄 알았는데. 더 늘려야 되겠네요. 왜냐면 한강 따라 계속 있잖아요. 예, 11개가 한강 공원이 있는데요. 네. 그 한강 공원에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혹시 가셔가지고 즐겨 보셨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한강은 굉장히 세계적인 한강으로 불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한강 버스도 지금 이제 시범 운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통의 수단으로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강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요즘 같은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나 이런 부분이 있어 안전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활기차고 또 연인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정말 좋은 휴식처이면서 또 거기에서 어떤 길을 받아서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왕성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도와달라.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좀 교통이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좀 교통이 편한 공간이 됐으면 좀 더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강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수질 오염 같은 관리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일단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쓰레기통을 좀 더 늘려서 사람들이 더 가까운 곳에 쉽게 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쓰레기 줄이는 거 뭐 그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의식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나 사실 줄인다고 하지만 쓰레기 양은 계속 늘었어요. 뭐 요즘 특히
배달 한 번씩 시키면 포장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죠. 내용물보다 어찌 보면 포장이 더 과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순환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나가야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앞장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게 플라스틱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또 재활용 관련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옷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앞으로는 훨씬 많은 양이겠죠. 그래서 그걸 잘 수거해서 잘 분리하면 한 70%, 30% 이상의 그 자체에서 이제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원화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해서 다시 또 활용을 하고 그 선순환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약자나 기후 위기 소외계층 같이 이 환경 변화가 생기면은 더 크게 피해를 받거나 대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이 혹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요금을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한다든가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정원 도시라든가 저희가 이제 소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공공복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현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홍보밖에 없거든요. 홍보를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해주든가 아니면 언론, 방송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보든가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얘기들을 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기억을 하나라도 좀 해주셔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작은 것이라도 바뀐다. 꼭 기억해 두시고 가십시오. 반가웠어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함께하면 항상 제가 먹을 걸 사더라도 훨씬 내가 이익을 많이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로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자주 들으시고 되게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막중한 임무를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황 안 하고 오늘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구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를 역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서울의 모습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의 노력 이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재밌는 강의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